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클럽에서 자기 기준에 이 정도면 나한테 통할 것 같다, 저 정도 상대면은 내 외모에도 먹힐 것 같다, 그런 이성을 택해서 대시하지 말고요, 자기의 외모와 상관없이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이성에게 대시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절당할 확률은 높을 거예요. 자기가 원빈이 아니고 이나영이 아닌 이상 거절당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건 그거고, 그 행동을 계속해야 결국에는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자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가장 멋지고 예쁜 이성에게 간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 그들에게 대시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최선의 상대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반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가 마냥 농담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뭔가 그 눈높이를 타협하고 대시하면 결국엔 그 타협된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게 또 사실이니까, 이걸 좀 진지하게 주식적으로 접목해서 생각을 하면 이것만큼 딱 맞는 얘기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이 종목은 좀 만만하다, 근데 이 종목은 좀 괜찮다, 막 이런 것들을 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만만한 종목에는 눈이 잘 안 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상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들의 눈을 가장 많이 끄는 거는 이런 거죠. 상한가가 한 이런 종목들, 이런 상황,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당장 들어간다, 뭐 아니면 좀 미리 들어갔어야 된다, 나중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우리들은 결국은 가장 예쁜 대상에게, 가장 멋진 대상에게 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갔든 나중에 들어갔든 들어가요. 근데 이게 결국은 딱 그거 아닐까요? 클럽 가서 가장 멋지고 예쁜 이성에게 대시해라.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시를 해서 다 먹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손절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고생도 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역경을 극복하고 대시하다 보면 이런 데서 우리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기도 해요. 이것도 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왠지 맞아 보이거든요.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어니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죠. 실제로 주식시장 행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궁극적으로 이런 데서 매매 잘해야 된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데서 잘해야 된다. 투자랑 현실 속에서 좀 다른 부분은 잘하냐 못하냐일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멋지고 예쁜 이성한테 들이댔다가 거절을 당했다라고 해볼게요.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좀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까였어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라도 할 수 있고, 추억이라도 남고 뭐 등등의 그냥 그 하나의 에피소드, 해프닝이 있는 그대로 하나의 기억거리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투자는 다르죠. 까이면 까일수록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이뤄지는데, 이게 많이 까인다, 그러고 괜찮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일단 간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전략 자체는 동의한다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런데 대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니스트님도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대시는 하되 잘해야 된다, 왜냐면 돈이 까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그 클럽에서도 들이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연구 흉내 내면서 들이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름 연구도 하고 잘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 같기도 해요, 이렇게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좀 재미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내가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상황을 결국엔 해야 된다.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은 잘하게 되면은 무조건 신고가 종목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 기준에서 주관적으로 나한테 가장 멋진 이성, 예쁜 이성, 잘생긴 이성 등등 자기만의 기준에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 헤매요. 그리고 거기서 매매를 할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버디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클럽에서도 들이대기 전에 최소한 자기 객관화는 되어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살면서 나의 피지컬 상태, 나의 외모 상태, 나의 꾸밈 상태, 나의 성격, 언변 이런 것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키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투자에서 재미난 거는 이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무조건 후천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요소가. 근데 대신에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투자에서는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재미난 표현을 하자면 오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오크예요. 모두가 오크다, 이거는 공평하다, 신은 공평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버디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오크가 나만의 매력을 하나씩 개발하고 덧대면서 결국에는 원빈이 되고 이나영이 되는 거다. 그리고 매력 요소를 갖춰갖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매력적인 종목에 접근을 하고 매력 어필을 하는 게 잘 접근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클럽에서는 물론 꾸미다고 꾸밀 수는 있는데 본판 불변의 법칙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그 본판 안에서 꾸미는 거고요. 유머나 언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한계 안에서 뭔가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고 살죠. 근데 이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고 자기의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이성에게 다가가는 그런 용기를 부리는 거고, 사실 그래서 또 결과도 안 좋은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주식을 여기다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다른 게, 이게 현실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 한계 안에서 잘하는 것들, 한계 안에서 최선의 이성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건데, 주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진 한계는 명확할지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오크입니다. 우린 모두 다 오크예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계가 없어요. 그냥 원빈도 되고 이나영도 되고 다니엘 헤니도 되고 그런 겁니다. 키까지 막 커. 그런 느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가진 한계가 명확한데 그냥 들이대냐?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한계가 명확하니까는 나를 좀 발전시키자. 그런 다음에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자. 그리고 그 될 만한 것들이라는 것도 수준을 높여가자. 이렇게 전략을 좀 달리 세울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차이점인 거죠. 맞아요.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런 종목에서 매매하면은 수익 잘 났잖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아니면 시초가 조금 지나고 나서도 용기 내서 정말 딱 잘 매수를 한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상한가까지 바로 가졌고, 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기회도 줍니다. 무려 2개의 봉이니까 거의 한 4분에서 6분 정도의 기회는 주겠죠. 이런 데서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용기만 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놈의 용기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 실전에서 이런 매매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몇 가지 행태가 있죠. 첫 번째, 용기를 냈는데 찔끔 냈어. 별로 많이 못 샀어. 근데 그냥 가가지고 뭐 위에서 뭐 하지도 못하고 수익 나긴 났는데 조금 났어. 근데 이런 똑같은 매매를 다른 데서도 했었는데 거기선 깨졌어. 근데 거기서는 물타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손익비 못 맞춰서 거기선 손실 크게 났어. 상한가까지 가서 100만 원 먹었는데 다른 데서 깨질 때 막 한번 깨지면 마이너스 800만 원씩 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용기는 낸다고 낸 건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게 되면은 용기 자체를 못 내게 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 데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계속 찾아 헤매기만 할 뿐, 이게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조금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쫄리거든요. 왜냐? 이런 거 몇 번 맞았기 때문에. 쫄리니까 나는 이런 데서 그냥 다 팔아버려.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 결국엔 용기랑 같은 말인데 쫄리는 거거든요. 실전에서는 많은 고수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잘 나가는 종목에서 쫄리면 안 된다. 쫄면 안 된다. 흔히 말해서 진짜 잘 나가는 멋진 이성한테 대시를 할 때 쫄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매매에 자신감이 있어야 안 쫄 수 있어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신감은 충분한 경험치 안에서 발생되는 거지,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고 없던 자신감이 생기진 않는다. 현실에서 모태솔로가 연애나 대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자신감만 장착해가지고 진짜 자신감을 낼 수 있을까?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의 안 되겠죠. 힘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연애 경험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애 노하우, 그리고 매력 어필 방법,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배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학습되는 것들.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매력 어필이 되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날 좋아하네 하면서 연애 외적으로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반이 다져지고 자신들이 그거를 학습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투자에서는 이런 사회적 학습을 별도로 해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고, 클럽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잘하라고. 결국엔 그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누군가는 고점 돌파가 가장 멋진 이성 상대가 될 거고, 누군가는 박스가 될 거고, 누군가는 전환 종목 잡아내는 게 될 거고, 누군가는 눌림목이 될 거고, 가지각색이겠지만 결국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종목을 자기 스타일대로 잘
공략할 수 있다. 잘 대시할 수 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함이란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영상 길게 보든 짧게 보든 많은 분들이, 주식하는 분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종종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주식은 현실 타협적 주식이다. 그냥 적당히 그냥 잃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해서는 부자 못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타고나기를 오크로 태어난 우리들의 그 외관을 현빈급, 이나영급, 원빈급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해서 들으면은 그렇게 예쁜 사람한테, 멋진 사람한테 들이대지 마. 너네가 들이댈 수 있을 만한 애들한테 들이대.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데서 앞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나영한테 못 들이대는 그런 느낌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언제 부자 되냐? 뭐 이런 생각들도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알려주고 있는 이 방식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자신감도 없는 상태로 이런데 막 들이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의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 이상의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했던 그 얘기들의 그 방향, 그거를 이해하는 그 맥락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도 좀 덜어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어니스트민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할 때 최선의 이성에 가까운 그런 주식들에게 매일 대시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에요.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을 예로 들었지만 모두가 다 이런 종목을 최선의 이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달라요. 기준점이 다르고 다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죠. 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최선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식에서 다룰 때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잘하게 되는 노하우를 배우고 익히셔야 된다. 그게 아까 말했던 클럽에서 가장 멋진 이성에게, 가장 예쁜 이성에게 대시하라 라는 그 약간은 좀 우스갯스러운 그런 조언을 주식판에서는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 클럽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주식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죠. 주식 투자 클럽. 그 클럽에 오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매매를 따라하고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클럽은 온라인상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오셔도 되고요. 저희 클럽에 심지어 외국인 분들도 꽤 있어요. 한국어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참여 가능하니까 누구나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훈련하고 스펙을 기른다 이런 것도 장점이지만, 적당히 기대가면 부족한 실력에도 저희 클럽을 통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점까지 같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클럽 열심히 운영하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 해 나갈게요. 많이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